여태까지 100% 미국 테크 쪽으로 갔다라고 그러면은 요즘 이제 중국판 M7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AI하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체 매출의 한 15%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아마존은 거의 같아지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투자 박사 연말 연시에 저희가 미 증시 또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드리고 투자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그 예상하고 거의 부합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 국면에서 상당히 불안해 떠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긴 한데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의해서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증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재조정 투자 전략 한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투자 박사에서 연말 연시 시장 예상한 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건 큰 틀에서 이제 맞다고 보고, 다만 이 시장 속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네. 그리고 연말 연시에 미국 증시 좋다고 네. 신규 투자하신 또 서학개미들이 또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이대로 계속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대폭락이 오는 건 아닌지, 약간 그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게 지금 느껴진다, 이런 주위의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연초에 말씀드릴 때 아마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면은 거시 지표들은 일단은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특히 트럼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지수는 저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뭐 대폭락의 전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폭락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매크로 상황이 일단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화된 게 아니라 트럼프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관세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뭐 보복 관세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랬을 경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가 이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당장 보니까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2월 실업률이 4.1%란 말이에요. 전달에는 4.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4.0이나 4.1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결국 장단기 금리도 역전 현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달러도 한동안 그게 지금 정상적인 국면으로 갔다가 다시 역전이 돼서,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버리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막 그렇죠. 올라온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 지수를 전반적으로 누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수혜주들은 차별화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제 AI라든지 규제 완화에 따라서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두 번째가 금융하고 이제 코인.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것보다 지금 빅테크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왜 중국이 딥시크 위에 중국 테크 주들이 막 올라오니까 미국 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팔란티움 막 저희들이가 막 뭐 쉽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떼같이 갔단 말이에요. 개떼라고 하면 안 되죠. 막 몰려갔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막 몰려갔죠. 근데 지금 팔란티어에 우리 펀드멘탈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펀드멘탈 보면은 포워드 PER이 지금 한 150배가 나옵니다. 150배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수익내는 것에 비해서 150배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올해 2025년도에 매출 성장률이 한 25%, 30% 정도를 봐요. 그거에 비해서 포워드 PER이 100배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너무 오른 게 있다. 네, 테슬라도 보면은 저희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일론 머스크 그거에 사실 사람들이 좀 약간 헉해갖고 막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에 매출 2023년도에 비해서 1%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매출은 2025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16%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1분기, 1월달, 2월달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국의 매출이 지금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럼 올해 이 매출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여주는데, 문제는 포워드 PER이 그렇게 계산을 해도
90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펀더멘탈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지금 엮어지니까 사실 시장에서 조금 좀 밀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상황과 빅테크 고평가가 지금 가장 큰 상황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지수상으로 본다면 박스권은 맞지만은 산업별 차별화도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AI하고 반도체 쪽이 좀 고평가를 논란이 있는 반면에 이미 이제 금융주라든지 코인주도 뭐 여기는 벌써 재평가를 끝냈고요. 대신에 에너지 밸류 체인은 최근에 보시면 전력주, 정유주 보시면은 원전 이런 주주는 또 잘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별 차별화는 우리가 맞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조정 국면 자체는 이제 예상한 바지만 조정의 이제 원인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고평가됐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점 구간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쯤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보고 요 정도까지 조정을 하면 우리가 다시 미증시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딱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연초 얘기했을 때 제가 S&P는 5,800에서 6,100 정도겠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000에서 21,000 정도를 봤어요. 지금 정확하게 58,000, 그 다음에 18,000 요 언저리에 딱 찍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전고점도 보시면은 반대로 6,144를 찍었었고요. S&P가 그게 2월 19일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월 16일 날 21,173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점 찍고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와 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왜 지금 박스권 하단이냐, 뭐 20일 이평선도 다 깨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에요.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웰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려감은 있으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 안에 있다. 쉽게 해서 컨트롤 가능하다. 그렇죠. 4.0이나 실점률 우리는 원래 4.0, 4.2를 얘기했는데 그럼 4.1이면 우리가 컨트롤한 데가 얘기 있어. 그 다음에 1월달 개인 PCE 지수 같은 경우가 2% 후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CPI는 2월달 CPI는 좀 높게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2%대 그대로 있어. 뭐가 문제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급격도로 좀 안정화가 된 게 뭐냐면은 다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다시 또 정상화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해서 뭐냐면은 3월 19일 날 이제 연준이 페드가 이제 3월 달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내리지는 못해요. 동결할 거예요. 뭐 거의 99%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점도표 변경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2025년도 연준의 전망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의 지금 얘기하는 핀트,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좀 힌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연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크로 상황에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지금 요즘 많이 이미 조정을 받았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0% 매출 상향 조정을 받는데 사실 50%더 나올 것 같아요. 금액들 보려고 포워드 PER이 지금 48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25% 이상 매출 전망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포워드 PR이 2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벌써 조정이 다 끝났어요. 이미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은 지금 이미 다른 리서치 하우스들은 반대로 저평가된 종목들로 바뀐 종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브로드컴 이런 데는 매수 추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 너무 올라갔고 지금 조정이 필요한 업종이 종목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그 얘기했던 게 코인하고 이제 이 금융주 쪽이잖아요. 금융주 쪽이 금리가 안 내려갔을 경우에 다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금융주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면은 다시 선순환 사이클에 다시 또 왔다. 이렇게 보시다. 이렇게 본다죠. 그래서 저는 5,800 찍으면서 나올 수 있는 기존의 악재장했던 매크로 상황과 그 다음에 큰 대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또 반대 의견 쪽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지금이 전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점 구간이 어디냐 했을 때 이박이 볼 때는 현재 저점 구간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그건 봐야죠. 네, 대폭락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개인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가. 네. 이번 주 CPI, PPI 이번 주 나오는 거 미국 증시 상황이 향후 네. 어떤 방향성을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죠. 이박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도 오늘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네. 이번 주에 터닝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 아, 이박은 네, 일단 그렇죠.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저점 구간에 와 있다고 보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변수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에 때리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25% 네. 일괄적으로 네. 한국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다. 트럼프가 그렇죠. 막 엄폴롱을 이제 이번 주에 실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한국의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종목부터 해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관련된 이제 미국 업종들 해가지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관세 폭탄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이제 공포감이 살아나는 이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응 전략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없고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가 원인을 보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계속 미국이 비용을 지불했던 곳에서 이제 보상을 해라.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 옆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여기에다 이제 그다음에 EU한테 관세를 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트럼프가 방어를 해야 될 산업들이 있어요. 이 산업은 미국이 전 세계 주도를 해야 된다. 그 제조업하고 이 기술을 다 미국으로 끌고 가겠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반도체, 자동차,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철강, 알루미늄, 조선까지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조선까지 함께 봐요.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 요즘 계속 조선주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근데 미국이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그럼 야, 한국에 그러면 조선 막 주문을 수주로 막 낼 거야. 이건 우리 조선주한테 큰 수혜야.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야, 미국 내 조선 업종에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반도체도 TSMC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애플도 야 해외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만든 거 다 끌고 들어간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GM, 포드도 멕시코에 만든 거 지금 공장 다 이전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똑같아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강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난번에 일본 스틸이, 니폰 스틸이 이제 US 스틸 지금 인수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이미 조선업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갖고 지금 벌써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 트럼프 관세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관세 부과를 해도 사실 수출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만큼을. 그만큼이 지금 공급이 안 돼요, 캐퍼가. 그럼 당장 뭐 하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수입은. 단, 가격만 올라서 이제 받아내는 꼴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지면 이게 이제 바뀌겠죠. 그 전까지 저는 일단은 뭐 비싸더라도 일단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빨리 저는 미국 내에 좀 투자를 조선소가 아니고 조선소는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철강 알루미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니폰 스틸 같이 뭔가 미국 내에서 새롭게 투자를 좀 이어가면서 이런 관세 문제들을 해결되는 방법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부 충격이 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딱히 다른 해법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지금 뭐 갑자기 뭐 US들이 뭐 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넣을 수는 뭐 없잖아요. 없는 게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을 테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다만 이번 주 중에는 공헌한 게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약간은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미국 증시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눈여겨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박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딱히 우리가 써야 될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중에 좀 되면은 미국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지금 방법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손 쓰기 좀 애매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금방 자동차하고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지원법도 이제 트럼프는 막 폐지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도 막 폐지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고. 뭐 이미 벌써 답이 나왔어요. 반도체 지원법은 TSMC 봤잖아요. 일단 뭐 투자를 뭐 1,000억 달러를 하겠다고 네. 하니까 뭐 바로 그냥 대만이 막 선제적으로 네. 지금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 잘했어 이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뭐가 됩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해야죠. 지금 공장 짓다가 스톱했잖아요. 네. 뭐 보조금 안 주더라도 와 우리도 좀 투자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SK 하이닉스는 보조금 원래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이 지켜야 될 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강하게 아마 내부에서 투자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정도 그 트럼프의 전략이 최소한 미국의 우방구 쪽에는 먹히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푸시를 하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같이 이제 아쉬운 데는 사실 따라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캐나다라든지 지금 강하게 멕시코, 막바로 유럽, EU 같은 경우 뭐 캐나다는 나는 그럼 EU로 이쪽으로 가겠다. 뭐 멕시코 지금 대통령도 지금 이러면 이제 우리 동맹 깨고 우리도 그럼 EU로 가겠다. 지금 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중국은 벌써 이제 EU하고 이제 무역을 이제 늘릴 방법을 지금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여기에 이제 장단을 맞춰줘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어찌됐건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동조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네, 큰 그렇죠. 틀에서는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눈여겨 보면 되는데 저점 구간 단기 저점 구간은 지금쯤 하단으로 보는 게 맞겠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큰 틀에서 지금 움직임을 한번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면 나라별로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연초 들어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이렇게 네 섹션을 나눠서 보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해외 증시 투자하는 데를 보면은 미국, 중국, 뭐 유럽 일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도 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데 크게 봐서 이제 네 섹션으로 나눠서 봤을 때 연초에 대해서는 저기 유럽이나 중국 증시는 좀 오른 측면이 있고 미국 증시는 좀 조정받은 측면이 있고 한국 증시도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비중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왜냐면 이제 뭐 글로벌로 본다면은 일단 이제 미국의 테크 쪽 비중은 사실 좀 줄여야 되죠. 뭐 그렇다고 제가 망가진다고 한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은 더 사셔도 되는 거고요. 거의 뭐 여태까지 100% 미국 테크 쪽으로 갔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20-30%는 줄여갖고 중국 쪽 테크 요즘 이제 중국판 M7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AI하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체 매출이 한 15%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아마존은 거의 같아지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다음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지금 드론 쪽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샤오폰 같은 경우 전기차 만들다가 그다음에 이 로봇하고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아이언이죠. 아이언이라는 제품하고 이제 무인 드론까지 만들고요. 여기는 또 테슬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업체들이 최근 연초 들여서 이제 강하게 또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중국 쪽 이제 비중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른 저기만 없다 그러면은 그 우리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극복된다라고 그러면은 시장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박스권이 기존에 뭐 2,400대에서 지금 2,500대까지 일단 10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AI, 그 다음에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전력설비, 그 다음에 중국 관련돼서 화장품 멘터, 이게 순환물 사이클을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가.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미국 뭐 IT가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한국은 지금 계속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이클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분야들을 계속 저평가됐을 때마다 샀다가 파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화장품 엔터 같은 중국 내수 확대, 특히 한한령 관련돼 있는 섹터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하고 조선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세하고 영향이 좀 먼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또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 또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반도체하고 AI, 그다음에 원전하고 전력 설비 쪽 또 보시면 또 괜찮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딱히 전략을 뭘 바꾼다라기보다는 국내는 계속 우리가 하던 전략대로 계속 갖고 가서 싸게 사갖고 계속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면은 정리하고, 이거 수시라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 갖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중으로 볼 때는 어쨌든 미국 뭐 빅테크 중심으로 올인하던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조정한 어떤 비중을 중국 증시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한국도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면 좋아질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장기 장투한다고 지금 좋은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투는 아니죠. 옛날에는 진짜 뭐 한국 저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네. 대표 대장주 뭐 묻어두고 그냥 잊어먹고 몇 년 있다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잘 눈여겨보시되 어쨌든 순환되는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투자는 본인의 또 판단에 따라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진단해드리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